오늘 아침 그 남자는 죽을 예정이었습니다. 서울구치소의 차가운 독방, 시계는 사형 집행까지 불과 몇 시간 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적의 시작점은 다름 아닌 한 마리의 개였습니다. 어떻게 한 마리 진돗개가 완벽하게 조작된 살인 누명을 벗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개는 갑자기 사라졌다가 주인의 사형 집행일에 다시 나타났을까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펼쳐진 이 믿기 힘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되묻게 합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작은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구치소의 차가운 톡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벽시계가 새벽 4시 37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오늘이 그날입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날이죠. 창문 없는 좁은 톡방에는 딱딱한 침대와 변기, 손바닥만한 거울이 전부였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3년 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감 생활이 만들어낸 깊은 주름과 생기 없는 눈빛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죠. 아침 식사는 드시겠습니까? 교도관 남기철이 작은 창을 통해 물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식사라.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남기철 교도관의 눈에는 동정심이 서려 있었어요. 3년간 매일 마주한 교도관이었기에 그의 표정 변화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무죄라고 믿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죠. 3년 전 중견 IT기업 개발팀에서 일하던 저는 회식 중 호텔 화장실에서 직속 상사 박대현 부장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즉시 신고했지만 현장에서 용의자로 체포되었습니다. 일주일 전 프로젝트 발표에서 박 부장과 크게 다툰 사실이 있었고 동료들은 제가 평소 박 부장에게 불만이 많았다고 증언했어요. 제가 현장에서 발견됐을 때 당황했던 모습이 의심스럽게 보였고 제 지문이 현장에서 발견됐다는 것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죠. 사건 당일 우리 팀은 프로젝트 완료를 축하하기 위해 강남의 호텔 레스토랑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은 밤 11시경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떴어요.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박 부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죠. 공포와 혼란 속에서 즉시 호텔 보안요원에게 신고했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의 의심 어린 시선은 모두 저를 향했어요. 그날 밤 저는 체포되었고 그 후로 한 번도 자유의 몸이 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철저히 불공정했어요. 회사 동료들의 증언,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 피해자와의 불화기록.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저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검사는 이것이 계획된 살인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그의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진짜 살인범은 재벌 3세 장민혁이었어요. 그는 술에 취해 호텔 바에서 우연히 마주친 박 부장과 말다툼을 벌였고 화장실까지 따라가 밀쳐 세면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것이었죠. 민혁은 자신의 권력과 배경을 이용해 증거를 조작하고 저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수많은 항소와 상고를 거쳤지만 모두 기각되었어요. 결국 사형 선고가 확정되었고 오늘이 그 집행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됐고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도관의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침묵한 후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하나였어요. 제게 누리를 보고 싶습니다. 교도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발소리가 폭도를 따라 멀어지는 동안 누리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몄어요. 누리는 5년 된 진돗개로 제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였습니다. 체포 후에는 제 전 여자친구 한지원에게 맡겨졌어요. 바깥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조금씩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살 너머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누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빌었어요. 시계는 이제 5시를 가리켰습니다. 집행까지 5시간. 이 짧은 시간 동안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을 되돌아보게 되더군요. 부모님 학창시절, 첫 직장, 그리고 누리와 함께한 행복했던 시간들. 이 모든 것이 곧 끝날이라는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순간은 그날 밤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었어요. 그 순간이 없었다면 지금쯤 누리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겠죠. 매일 아침 누리의 따뜻한 몸으로 깨어나고
퇴근 후에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주말에는 한강으로 소풍을 가곤 했는데 적막이 가득한 속에서 불현듯 누리의 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를 깨우던 그 익숙한 소리. 하지만 그것은 환청에 불과했어요. 제 마음이 그리워하는 소리였을 뿐이죠. 이제 와서 원망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다만 누리만큼은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 충성스러운 눈빛을 보고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만이 제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누리를 볼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소원마저 이루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게 될까? 불안한 마음으로 교도관의 귀환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5시 30분, 창밖은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죠. 전화기 화면에 서울구치소라는 발신번호가 떴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이 성우 오빠의 사형 집행일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치며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한지원 씨 되십니까? 서울구치소에서 연락드립니다. 침대에 바로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이성우 수감자의 마지막 소원이 자신의 반려견 누리를 만나고 싶다 하는데 가능한 빨리 반려견을 데리고 교도소로 와주실 수 있으신지요? 9시까지 도착하셔야 합니다. 가슴이 아프게 조여들었어요. 성우 오빠의 마지막 소원이 누리를 보는 것이라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3년 전 헤어졌지만 아직도 그를 위해 누리를 돌보고 있었기에 더욱 가슴이 아팠죠. 전화를 끊고 거실로 향하며 누리를 찾았습니다. 평소 누리가 자는 방석이 비어 있었고 집안을 둘러보아도 보이지 않아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베란다, 화장실, 침대 밑까지 구석구석 확인했지만 누리는 어디에도 없었죠. 현관문을 확인하니 신발장 옆에 누리의 목줄이 놓여 있었고 문은 작은 틈으로 열려 있더군요. 어젯밤 산책 후 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것 같아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섰어요. 아파트 주변을 돌며 누리를 부르고 찾았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경찰인 친오빠 지훈에게 연락했어요. 오빠는 성우 오빠의 사건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고 누리를 돌보는 것을 도와주곤 했죠. 오빠, 누리가 사라졌어요. 오늘 성우 오빠가 마지막 소원으로 누리를 보고 싶다고 했는데 30분 후 지훈 오빠가 경찰 제복을 입고 도착했어요. 어젯밤 11시쯤 마지막으로 산책시켰고 아침에 일어나니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으며 누리가 보이지 않았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누리가 평소에 어디로 산책했었지? 오빠가 물었어요. 아파트 뒤 솔밭공원으로. 성우 오빠는 늘 퇴근길에 매일 그쪽으로 걸어와서 누리와 만나곤 했어. 저희는 공원으로 향했어요. 이른 아침 공원은 고요했고 안개가 살짝 피어올라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어요. 지훈 오빠와 나눠서 찾기로 했죠. 20분이 지나고 오빠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공원 북쪽 벤치 아래에서 누리를 발견했다고 하더군요. 급히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공원 북쪽 구석 키 큰 소나무들 사이에 놓인 벤치 아래에서 누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다가가자 누리가 반갑게 일어나 꼬리를 흔들었어요. 누리를 안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 순간 누리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계속해서 자신의 목 주변을 앞발로 긁더니 결국은 목줄을 뜯어내 물고서는 내 손으로 가져다 놓는 모습이 마치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듯 했죠. 지훈 오빠가 누리의 목줄을 자세히 살폈어요. 안쪽 덮개를 열자 초소형 USB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누리가 계속해서 목줄을 가리키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고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죠. 차 안에서 지훈 오빠는 노트북으로 USB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호텔 로비와 바의 CCTV 영상이었고 우리는 숨을 죽이며 화면을 지켜보았어요. 영상에는 사건 당일 밤 장민혁이 호텔 바에서 심하게 취해 있는 모습, 우연히 옆 테이블에 앉았던 박 부장과 말다툼하는 장면, 화를 참지 못한 민혁이 박 부장을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또한 10분 후 민혁이 혼자 당황한 표정으로 나오는 장면, 그리고 잠시 후 아무것도 모른 채 성우 오빠가 화장실에 들어갔다 놀라 뛰쳐나오는 모습도 선명하게 보였죠. 성우가 무죄라는 결정적인 증거야. 오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USB에는 텍스트 파일도 있었습니다. 성우 오빠가 남긴 메모였고 호텔 보안 시스템에서 영상을 복사를 했으며 경찰 수색을 피해 누리의 목줄에 숨겨두었다는 내용과 함께 진짜 살인범은 장민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성우 오빠는 계속 무죄라고 주장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이 증거를 발견하게 되어 다행이야. 오빠도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시간이 없으니 지금 바로 교도소로 가야겠다. 이 증거가 성우를 구할 수 있을 거야. 누리를 데리고 서울구치소로 서둘러 향했어요. 차 안에서 누리를 꼭 안고 있는데 누리는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평온해 보였고 그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죠. 왜 누리가 갑자기 집을 나와 공원에 있었을까? 궁금증이 들었어요. 오빠는 운전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본능적으로 그랬을 것 같아. 주인이 계속 오지 않으니 매일 만나던 장소로 간 것이 아닐까? 진돗개의 충성심은 정말 특별하지. 누리는 단순한 본능 이상의 무언가를 가진 것 같았어요. 마치 성우 오빠의 위기를 감지하고 의도적으로 우리의 관심을 목줄로 이끌기 위해 행동한 것처럼 느껴졌고 그 생각을 하니 소름이 돋더군요. 차는 서울 외곽을 벗어나 구치소가 있는 방향으로 빠르게 달렸습니다. 시계는 이미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성우 오빠를 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손에 땀이 배었어요. 지훈 오빠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그는 성우 오빠의 사건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을 항상 느껴왔으며 이제 그 직감이 맞았다는 것이 증명되어 더욱 긴박하게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꼭 성우 오빠를 구해낼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누리를 더욱 꼭 안으며 이 충성스러운 개가 가져다 준 기적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구치소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시계는 잔인하게도 계속 흘러가고 있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독방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죠. 교도관이 돌아온 건 대략 6시쯤이었을 거예요. 그는 문을 열고 들어와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반려견 면회가 승인되었습니다. 9시 30분, 집행 30분 전에 특별면회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진다니. 누리를 볼 수 있다는 기쁨과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라는 슬픔이 교차했죠. 교도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신히 짧은 말을 내뱉었어요. 교도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독방에서 창살 너머로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았죠. 시간이 흘러 9시가 되었고 아침 식사 제의가 들어왔지만 역시 거절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누리와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처음 만났던 날, 집 근처 유기견 보호소에서 모든 개들이 짖고 있을 때 유독 조용히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첫날부터 누리는 특별했죠. 8시가 되자 교도관들이 와서 집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졌고 내 몸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있는 듯 했습니다. 9시 이제 1시간 남았다는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더군요. 곧 다른 교도관이 와서 나를 면회실로 데려갔습니다. 손목과 발목에 쇠사슬을 채운 채 폭도를 걸었고 저도 모르게 주변을 살피며 누리가 왔는지 눈으로 찾았죠. 면회객이 왔습니다. 그 말을 듣자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누리를 보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면회실에 들어서자 유리창 너머로 지원과 누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누리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도관 특별 허락이 있었는지 누리가 유리창 사이 작은 공간을 통해 달려와 내게 안겼어요. 따뜻한 체온과 익숙한 냄새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쇠사슬 때문에 자유롭게 안아줄 수 없어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원아, 어떡해. 지원도 눈물을 참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말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성우 오빠, 누리가 USB를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증거를 찾았어요. 지금 검찰과 법무부에서 사형 집행 중지를 검토 중이에요. 저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했지만 동시에 믿기지 않았죠. 제가 체포되기 전 IT 담당자로서 호텔 CCTV 영상을 복사해 누리의 목줄에 숨겨두었던 것을 잊지 않았죠.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그 증거가 발견된 거였어요. 다행이다, 지원아.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부터 믿었어요. 그리고 누리도 항상 오빠를 믿었어요. 누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누리야. 네가 정말 내 목숨을 구해줬구나. 그때 교도관이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결정이 아직 안 난 건가요? 교도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지시에 따를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원이 절박하게 교도관을 바라보았어요. 잠시만요. 지금 소장님께서 집행 중지 명령을 검토 중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교도관은 망설이다가 무전기를 들었지만 그가 확인하기도 전에 폭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김 소장과 지훈 그리고 검찰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뛰어 들어왔어요. 멈추세요. 집행이 중지되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고 교도관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김 소장을 쳐다보았어요. USB 증거가 검찰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재심을 명령하셨습니다. 김 소장이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릎이 저절로 꿇어졌어요. 3년 동안의 고통과 절망이 한순간에 공기처럼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문을 열고 지원이 달려와 저를 안았고 누리도 곁으로 다시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지원이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김 소장은 교도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성우 씨의 수갑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특별면회실로 안내해 주십시오. 수갑이 풀리자 비로소 자유롭게 누리를 안을 수 있었습니다. 누리의 몸을 꼭 껴안으며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어요. 누리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 듯 제 얼굴을 핥았죠. 특별면회실로 이동한 후 지훈과 검찰 관계자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USB에 담긴 증거로 장민혁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제 재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검찰 관계자가 물었어요. USB를 누리의 목줄에 숨긴다는 것까지? 저는 미소 지었어요. IT 보안 담당자였으니까요. 그날 호텔에서 일어난 일을 보안 카메라가 모두 찍고 있다는 걸 알았죠. 체포되기 전 호텔 시스템에 접속해 영상을 복사했어요. 경찰이 내 집을 수색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누리의 목줄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3년 동안이나 이 증거를 공개하지 않으셨습니까? 검찰 관계자가 의심스러운 눈길로 물었어요. 누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사에게 말했지만 그조차 내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리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죠. 체포 당시 누리는 잠시 친구에게 맡겨져 있었고 나중에 지원이 데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접촉이 제한되어 있어서 메시지를 전달할 방법이 없었어요. 지원이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누리가 갑자기 집을 나와 공원에 있었을까? 그리고 계속 목줄을 가리키면서 우리가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것 같았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리는 항상 영리했어요. 아마도 내가 계속 오지 않으니 본능적으로 우리가 늘 함께했던 공원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줄에 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누리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한 듯 꼬리를 흔들었고 모두가 이 놀라운 개의 지혜와 충성심에 감탄했어요. 시간은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누리 덕분에 저는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이제 제 앞에는 재심과 진실 규명이라는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나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지원과 지훈, 그리고 무엇보다 누리가 제 곁을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면회실에서 나와 임시 구금실로 이동하는 길에 문득 하늘을 보니 맑게 갠 파란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이 마치 제 앞날을 암시하는 듯 했죠. 누리를 품에 안은 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누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느꼈어요. 지훈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좀 쉬세요. 저희가 모든 절차를 밟아 최대한 빨리 재심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은 어떤 말보다 누리의 온기가 더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이 시작된 것은 누리 덕분이었으니까요. 한 마리 개의 충성심이 저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놀랍고 감사했어요. 재심 공판이 열린 건 그로부터 3개월 후였어요. 법정에 들어서니 긴장감이 온몸에 감돌았지만 이번엔 구속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재심이 결정된 후 보석으로 풀려나 지원의 집에서 누리와 함께 지내고 있었거든요. 처음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누리가 저를 알아보고 기쁨에 펄쩍 뛰어오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가득 찼더군요. 제 사건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 직전에 구출된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저 진실이 밝혀지는 것 자체가 중요했어요. 판사가 입정하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을 죽이고 판결을 기다렸죠.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어요. 새로운 증거를 검토한 결과
본 법원은 이성우 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고 안도의 한숨과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변호인과 악수를 나누고 방청석을 바라보았죠. 법정 밖에는 누리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끝났군요. 판사가 말을 이었어요. 이성우 씨, 긴 시간 동안 많은 고통을 겪으셨을 텐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천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있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3달 전만 해도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반려견 누리 덕분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저를 믿어준 한지원 씨와 한지훈 경찰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것을 이제 진심으로 믿게 되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왔어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지만 제 눈은 오직 한 곳만을 향했습니다. 지원이 누리를 안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누리야. 달려가 누리를 안았어요. 누리는 반가움에 찬 짖음으로 저를 반겼고 그 소리가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축하해요. 지원이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지원아. 네가 아니었다면 이런 날은 오지 않았을 거야. 지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누리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누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목숨의 은인. 누리야 정말 고마워. 지훈도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잠시 생각하다 미소 지었습니다. 우선은 누리와 함께 한강을 걷고 싶어요. 자유롭게 말이죠. 그날 오후 우리는 누리를 데리고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 강물을 비추고 있었죠. 누리와 함께 산책로를 걷는 느낌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3년 만에 자유롭게 걷는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황홀했어요. 한강 다리 위에서 멈춰 서서 누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누리야, 덕분에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 이젠 우리 함께 새로운 삶을 살자. 누리는 마치 이해한 듯 기쁘게 짖었고 저는 웃으며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지원이 우리를 따라 걸었고 지훈은 잠시 전화를 받기 위해 뒤에 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지원이 물었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우선은 휴식이 필요해.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 그 후에는 아마도 다시 일을 시작해야겠지. 오빠 회사에서 폭직 제안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오빠 사건이 뉴스에 많이 나오면서 회사도 이미지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거든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럴지도 모르지만 아직은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그저 이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 지훈이 전화를 끊고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장민혁이 체포되었습니다. 해외로 도주하려다 공항에서 붙잡혔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에게 미움은 없어요. 그저 진실이 밝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계속 강변을 따라 걸었어요. 누리는 때때로 앞서 달리다가 돌아와 저를 확인했죠. 마치 제가 사라질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모습이 가슴 아프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누리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지원이 말했어요. 그날 갑자기 집을 나간 것도 목줄을 가리킨 것도 모두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신기해요. 누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진돗개의 충성심은 정말 놀랍죠. 누리는 내가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행동한 거겠지만 때로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한강변의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누리는 제 발밑에 편안하게 누워 있었어요.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죠. 석양이 강물에 비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이렇게 평범한 풍경이 이토록 소중하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만약 누리가 없었다면 저는 이 풍경을 다시는 볼 수 없었을 테니까요. 누리를 바라보니 그 눈에는 깊은 이해와 애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동물들은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느끼는 건 아닐까. 누리는 분명 제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본능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특별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헤어지지 않을게. 누리의 귀에 속삭였어요. 넌 내 가족이야. 누리의 충성심은 모든 역경을 뚫고 진실을 세상에 알렸고 저를 죽음에서 구해냈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순수한 사랑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누리의 머리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우리는 집으로 향했어요. 저는 당분간 지원의 집에 머물기로 했고 누리는 그 사실이 무척 마음에 드는 눈치였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원과 누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제가 체포되던 날 누리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곧 돌아올게였어요. 그 약속을 3년 만에 지켰네요. 하지만 누리는 단 한 번도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저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죠. 소위 이성적인 인간들이 저를 의심하고 단죄했을 때 단순한 본능으로 산다고 여겨지는 한 마리 개가 진실을 지켜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그것이 누리의 충성심이자 사랑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누리는 예전 자리인 소파 옆 방석에 편안하게 자리 잡았어요. 마치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요. 그날 밤 누리 옆에 누워 누리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신비롭다고요. 제 생명을 구한 것이 법이나 제도가 아닌 한 마리 개의 충성심이라니. 누리는 제게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그 이상의 희망이 되었어요. 누리야, 이제부터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거야. 속삭이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 밤은 오랜만에 악몽 없이 깊이 잠든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날이 시작될 테니까요. 누리와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의 첫날이.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은 억울한 누명으로 사형을 앞둔 남자와 그를 구한 한 마리 진돗개의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성우는 3년간 무고한 살인죄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사형 집행 직전 자신의 반려견 누리가 목줄에 숨겨둔 증거를 통해 구출됩니다. 단순한 동물의 본능을 넘어선 누리의 충성심과 사랑은 인간의 법과 제도가 놓친 진실을 밝혀냈고 주인을 죽음에서 구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실과 정의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의 힘을 보여줍니다. 별빛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